네, 이번 한 주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갈등은 봉합 수준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내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구만. 저는 대통령대에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단 당정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총선이라는 것이 보통 인맥 마케팅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 후보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진을 같이 걸어야 할지 아니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진을 걸어야 할지 그런 고심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게 고심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나와야죠. 네. 둘 다 그래야 됩니다. 네. 둘 다 그래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방송이나 여러 군데 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이간질하려는 세력들이 많아요. 네. 민주당이나 이준석 당이나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이 참모 중에도 차별해야 된다. 윤 대통령 인기 없으니까 차별해서 중도층 잡아야 된다. 거리두기 해야 된다. 네. 아바타 이미지 벗어야 된다. 맹종 이미지 벗어야 된다. 이런 게 조언을 잘못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옛날에 유비가 제갈량을 상고초에 얻을 때 했던 말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물이면 한동훈 위원장은 물고기예요. 이 말은 물이 물고기를 지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활동합니까? 한 위원장의 인기는 전부 윤 대통령에서 나오는 네. 이걸 둘이는 운명 공동체 원팀이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후보들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윤 대통령 떳떳하게 홍보하고 정책 잘하고 있다. 총선 때 이렇게 밀고 나가야죠. 그다음에 한 위원장도 개혁 잘하고 있다. 그래서 두 명 사진을 다 걸면 되지. 그걸 왜 고민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 갈등 이후에 이 당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이 과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정 차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을 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총선 때 이 3대 변수 중에 이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고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총선이 전국적으로 253개 각 지역마다 치러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대통령의 어떤 높은 인기에 힘을 얻었을 때 이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힘 있는 여당 후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 강서구청장 이 충격적인 패배를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선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 위기에서 지금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이 국민의힘 개혁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 지지층에서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당대표로서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중도 지지층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 평가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하는 사진을 걸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이
득표율에도 더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선에 나서려는 예비 후보들이 윤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뭐 SNS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선거 공보물에 내세우려고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장훈 차장님, 지금 이 한 위원장 지지율을 보면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맞먹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이 앞으로 이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지지율이 만약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면 2012년 총선의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도 양당이 치열하게 이 대선을 앞두고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를 분리했던 이 총선 이 선거 구도를 바꿔냈던 것이 이 박근혜 비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개혁 공천을 함으로써 이 당시에 5년 차에 접어들었던 이명박 정권에 실망했던 지지층들을 오히려 박근혜 비대위가 다시 끌어모아서 총선에서 당시 152석이라는 네.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국민의힘을 이끈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본선을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따라서 이 박근혜 비대위처럼 이 총선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확실해지려면 공천 이후에도 이 지금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가 돼야만 이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위원장을 향해서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프레임으로 사실 공격을 해왔었는데 지금 당정 갈등 이후에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속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 쉽게 네. 말해서 보수층을 결집한 효과는 있지만 중도층까지 확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지금 송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1차 충돌 이후에 어떤 입장 표명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또 분위기를 보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듯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결코 좌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천 문제인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 TK라든지 우리 소위 말하는 양지에 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역들과의 어떤 공천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뻔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만 공천을 하게 되면 파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2차, 3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부 분열이 있을 경우 중도층과 무당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9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이것이 지금 한 위원장과의 충돌 여파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뭐 긍정은 이제 그 오차 범위에서 1%고요. 네. 부정도 이제 뭐 오차 범위라고 좀 보이는데 네. 이제 굳이 조금 올라갔다면 뭐 물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한 위원장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모든 이제 갈등이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순간적으로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갈등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이게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이걸 이제 우후 지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뭐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아마 이제 갈등이 부각돼서 여론이 저는 놀 수 있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면요 앞으로 이게 또 지지율도 네. 변동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상하게 국민한테 해명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이걸 하면 저는 이제 해소된다 이래 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중에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은 여당으로서는 좀 악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악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정평가는 높아졌지만 그러면 그만큼 야당 지지로 옮아갔다. 이러면 이제 최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이
나를 떠나서 이 상대편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조금 높아졌지만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그러니까 범여권으로 보면 이 원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직무수행 지지율이 50%를 넘겨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보완하고 있다. 근데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이 정당 지지율까지 감안해서 본다라면 범여권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부정 지지율만 조금 높아졌을 뿐이지 한동훈 그 위원장의 직무수행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총선 전망은 오히려 야당에 비해서 여당에게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뭐 많은 언론 보도들에 따르자면 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이 되었던 아니면 대담의 형식이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뭐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는데요. 뭐 이게 1월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 방식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련해서만큼은 총선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리스크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갈등으로 이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라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갈등들을 보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부각이 됐고 이것은 결국에는 총선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 그리고 이제 이게 봉합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봉합의 요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갈등의 어떤 불씨들은 수면 아래 남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제2차, 3차 갈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 이 정부 여당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면 더 이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는데 네. 아마 이제 99%의 해명과 네. 1% 정도의 유감이 섞일 겁니다. 네. 사과는 없어요. 이 말은 이제 99% 해명은 뭐냐? 소상하게 참칭 목사인지 그냥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그 속여가지고 아버지 선친의 그 친구처럼 들어와서 이제 그 파우치 이걸 이렇게 던져놓고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바로 돌려줄 수 없으니 창고에 규정대로 창고에 그냥 놓은 것. 이 과정을 아마 이제 그 소명, 해명하는 게 99%. 그다음에 1%의 유감은 뭐냐? 바로 이제 국민이 걱정하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 이게 바로 경호가 뚫렸다. 네. 그다음에 왜 제2부속실을 둬서 체계적 보좌 안 하느냐? 그다음에 법에 있는 특별감찰관을 왜 안 두느냐?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네. 이게 국민이 우려하는 바예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유감을 못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놓지. 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사과하면요. 바로 수사 요구합니다. 네. 수사하면요. 미진하다고 이게 특검 요구합니다. 특검하면요. 바로 이게 퇴진 요구합니다. 이 야당의 요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네. 이렇게 아마 해명과 유감 정도로 돌파하지 않기를 봅니다.